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만찬 회동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 사이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럴 거면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당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의원님 그날 만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다 전에 들으셨을 거고 보도도 보셨을 텐데 의원님 보시기에 화기애애했습니까? 썰렁했습니까? 어느 쪽으로 보세요? 예. 사실 그러니까 그제 밤에 만찬이 있었고 예. 어제 제가 만찬장에 있었던 친윤계 최고위원하고 아침에 행사를 같이 했어요. 예. 근데 아침에 분위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한기가 느껴져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윤계 이게 최고위원이요? 친윤계 최고위원이에요. 네, 3명 중에 누구라고 한 제가 명이네요.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편하게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말을 친윤계 최고위원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화기애애했다, 분위기 좋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같은 예. 자리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누가 대화를 주도했고 누가 얼마나 웃었고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행사가 진행이 됐고 흘러갔고 대통령이 원하는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한 대표를 어쨌든 당대표 된 뒤에 이제 당무를 맡은 뒤에 처음 불러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큰 아량을 보여주는 자리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한 대표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준비해 갔는데 예. 인사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한 대표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대표는 준비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 모임의 만찬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이 기대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럼 한 대표가 가서 쓴소리를 좀 해서 예. 대통령하고 얘기를 좀 해서 국정 운영의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필요했다고 국민들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한 대표가 준비한 말을 하지 못했고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양쪽 입장이 다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친윤계 최고위원의 얘기대로 만약에 진짜 한기가 돌았다고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한기가 그렇게 도는데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지금 책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그래요? 다 빠그러졌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을 따질 필요는 없고 지금 예. 국민들은 어쨌든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예. 내수 경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서 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해요. 예.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겠죠. 국정 지지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뚝이 찰랑거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지지율이 20%까지 와 있다는 것은 실제 그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또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예.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돼서 잘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네. 보는 사안에 대해서 대하는 관점 자체가 조금 용산과 당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은요, 예.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되는 주체예요. 그렇죠. 용산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주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예.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도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우리가 당이 방어하고 컨트롤하는데 또 예. 한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빨리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독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두 사람은 원래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first name basis라고. 그러니까 예. 이름 부르는 사이, 우리식으로 하면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관계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원래는. 그리고 그리고 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대표가 과거에 검사로서 같이 윤 대통령하고 일을 할 때도
상당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면 대통령이 잘 수긍하는 그런 패턴의 일처리 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그러니까 있죠. 예. 직접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할 경우 대통령이 서로 그 말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대표는 보고 있는 거죠. 그걸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면 그제 만찬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걸 꺼내기는 부담스럽다. 두 사람만 있을 때 하는 부담스럽죠. 것이 왜냐하면 낫다. 말이 공개되는 순간 그거를 해석하고 왜곡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독대가 아닌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 다만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대표의 노력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성과가 아직까지 나지는 예. 않았지만 예. 그래서 한 대표는 의료 관련 단체들을 추석 명절 때 계속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정부하고 의료계 사이에서는 신뢰가 어느 정도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예. 한 대표는 그런 신뢰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 대표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보고 느꼈던 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좀 만나보니까 요 정도 해주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한 대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한 거거든요. 예.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의료계가 그거 신뢰를 한 대표가 깨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나오면서도 독대를 다시 요청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에 걸친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에서 한 번은 이제 거절을 했고 지금 두 번째 것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뜨뜻미지근한 거 맞아요? 그럼 아주 차갑습니까? 답이 없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의원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 밑에서 일단 얘기를 좀 조율을 한 뒤에 독대 얘기도 해야지 그게 지금 상황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도 일부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대 요구에 대해서 용산에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보이는 상황이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게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예. 물 밑에서 좀 더 대화를 이제 용산하고 해 나가면서 아하. 그 독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예. 그런 당정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독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 왜 이걸 자꾸 두 번째 요청도 공개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제 이제 장덕우 독대가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무슨 예.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한동훈 대표도 당 대표랑 대통령 만나는 게 언론에 알리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 어떻게 보세요? 플레이라고 저 용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원전 성과라는 건요 정말 엄청난 성과예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원전 생태계를 완전 파괴해놨잖아요. 그거를 윤 대통령이 살리고 그러고 직접 비즈니스를 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살린 그 엄청난 성과가 이 독대 보도에 묻힌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독대 보도가 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 독대하자. 예. 그래서 이런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대표가 했는데 용산에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다면은 과연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예. 한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독대 요청을 흘렸다고 용산은 서운해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만큼 독대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용산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예. 한 대표가 예. 이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단순히 정치적으로 네가 한번 떠보려고 너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 의도로만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표현을 썼지만 한가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가하다라는 표현이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 질문을 하면요. 예. 다들 패널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돌아서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이 법무장관이고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장관을 총선 직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해서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 대표의 힘이 상당히 있다고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는 과거의 경험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 두 분이 만나기만 한다면 예. 한 대표가 갖고 있는 해법이나 이런 거에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지 않아요. 오. 그래서 두 분이 만날 수만 있다면 예.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려갈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뭐예요? 뭐가 걸림돌이? 뭔가 걸림돌이 있으니까 못 만나고 지금 삐끄덕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총선 전국의 문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사와 또 대통령과 용산과 당과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천 때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한 친윤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요건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예. 극적인 전환 가능성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어느 순간에는 뭐 또 이렇게 폭이 확 크게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음흠. 지금은 이런 오해가 쌓여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절박한 상황이 되면 반전의 계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그저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거 지금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중앙지검에서는 두 사람 다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도가 나왔죠. 예.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심은 뭐 아주 썩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당은 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대책이 있나요? 검찰에서 이제 알아서 그 판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건데 예. 이 문제는 정서와 법리 이 두 가지 사이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서적으로는 그 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최재형 씨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몰카 공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재형 씨가 준 행위 자체는 자기가 청탁을 하면서 줬기 때문에 예. 분명히 법 위반이라고 법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8대7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맞아요. 건 이런 예. 정서를 감안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또 김 여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볼 때는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게 검찰과 수사심의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긴 했지만 어허. 법리적으로 처벌할 만한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양쪽의 판단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판단을 그런 양쪽의 두 가지의 다른 판단에 대해서 그래 법리적으로 무조건 오라 이렇게 국민들은 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좀 이어질 텐데 예. 이게 이제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이제 그 통과가 돼 있고 대통령이 이걸 재의혹을 할지 여부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이 법리와 정서의 문제의 충돌이다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서의 문제가 좀 작용을 하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과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건요. 예. 전당대회 때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다 얘기했죠. 모두의 의견이 똑같았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기소하기가 어려우니 예. 사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자는 게 그때 전당대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예. 풀리고 예. 그러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사과했더니 오히려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잘못 인정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국정 개입 의혹도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단이라는 거는 사과 부분이고요. 예. 그죠? 제가 얘기한 결단은 예. 그 이상의 지금 결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활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활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과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좀 굳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다만 영부인으로서 필요한
또 내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조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훌륭한 내조를 했다고 평가받는 유영수 여사 같은 경우에도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예. 국민들 보기에 예.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여사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 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활동과 관련된 판단, 예. 사안에 대한 판단들은 정무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